전국 곳곳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민간이 주도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쭉 이어왔는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여전히 과제가 산적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환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한룡터널 수납원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 예고에 반발해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납원들은 8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며 공공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지난해 12월 위탁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창원 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경남 지역 주요 기업 대표 등을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 전남까지 새해 들어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보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민간이 주도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토론회와 현장 설명회 등을 열며 그 논의를 쭉 이어왔는데요. 공론화위가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는데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시도민 절반 이상이 행정통합을 찬성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평균 53.6%였는데 지난 2023년에 비해 찬성 응답이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도 65.6%가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사천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절반 넘게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함안군과 양산시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3명은 여전히 행정통합을 반대합니다. 경남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도시 집중에 따른 농어촌 낙후화 가속이 가장 많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부산 시민들도 지역 간 갈등 우려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도민의 직접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울산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공론화위의 의견인데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불경 메가시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한 이후 무산됐고 민선 8기에서 이어진 행정통합에 울산시는 아예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분권형으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울산도 결합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시장이. 당연히 울산도 지금 산업적으로 자꾸 퇴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 부산 경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울산도 반드시 포함되는 행정통합으로 우리는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된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 645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72조 원, 이른바 경제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 속도전보다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최종 의견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전달했습니다. 두 시도지사는 다음 달 초 특별법과 주민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통합 관련 내용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철도와 도로, 교통 지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부전역에 이어 여전히 공사가 늦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인데요. 개통이 올해 말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부분 개통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부산 부전을 잇는 복선전철. 이 중 민자로 건설 중인 곳은 신월에서 부전역까지 32.7km 구간입니다. 두 지역을 1시간 30분에서 38분대로 단축하는 동남권 광역 철도망의 핵심 노선으로 계획대로라면 2020년 6월 개통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구간을 달린 열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공사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2014년 6월 착공 이후 이미 6번째 연기입니다. 원인은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 사고입니다. 이곳에는 비상대피를 위한 피난 통로 설치가 필수지만 시공사가 제안한 대체 안전시설을 두고 정부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와 관련해 복구비와 지연이자 9천억 원대 비용 부담을 놓고 시행사와 국토부는 지금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된 매우 큰 현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매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이런 사업은 지역 차별이라며 사고 지점을 제외하고라도 먼저 열어야 한다며 부분 개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이 투자된 나라의 교통 시설을 이렇게 6년 동안 특정 공사 지점에 사고가 생겼다고 방치하고 부분 개통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는 지역 주민들을 나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수도권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부산시도 광역교통망 차질을 우려하며 경남도와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전만 하나고 저는 상관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도울 게 있으면 같이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에서 같이 한번 의논해가 추진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까? 민자 구간이 열리면 부전역을 기점으로 동해선과 KTX 이응까지 연결되며 불경 광역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6년째 멈춘 철길위에서 부산과 경남은 여전히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환 의령 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오태환 의령 군수 무고 혐의 항고심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군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국민들께 심려 끼친 만큼 일로서 좀 보답을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군정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른의 발전에 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판결로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군수는 거취와 관련해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팔룡터널 수납원들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 예고에 반발해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납원들은 8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며 공공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지난해 12월 위탁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팔룡터널의 적자는 통행료 수입이나 인건비가 아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자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운영 계약금 공개와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하나오션의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노사상생협력본부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정혜경 의원은 하나오션이 노조 내 특정 세력을 지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노무관리 수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호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등 경남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경남 경제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균형발전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승엽 창원시 의원이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불법, 편법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2024년 12월 레커 시위로 창원시 청사를 훼손했지만 시가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가 없음에도 상시 게시된 현수막과 장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산구청에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합천군이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협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3일 열린 간담회에는 왈리존 투르디예프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 부소장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송출 절차와 근로자 선발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현지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선발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와 현장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 동안 명절 먹거리 안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 제수용 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와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시의 경우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 취급 기준과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시민 제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열흘간 부산항 국제여객선 등 8척을 대상으로 항해 안전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퀸 제누비하 2호 좌초 사고가 당직 근무 태만 등 항해 과실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청은 선교 당직 근무 체계와 항해 장비 운용을 중점 점검하고 선장의 직접 조선과 비상조타 시연도 현장에서 확인해 대응 역량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동의대학교가 고용노동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의대는 학생의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 채용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교과 과정을 취업 지원과 결합 등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